그 연구원님 워낙 이제 연배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기억이 좀 생생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연애 하실 때 혹시 밀당 좀 잘 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? 연배가 갑자기 기억이 다시 한번 제 연배가 적진 않은데 밀당은 제가 안 했습니다. 못했습니다. 아, 밀당을 그럼 안 하고 이렇게 직진하는 스타일이셨구나. 그럼요. 순정남, 직진남.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주식이나 기업에 대비를 하면 최고일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정말 직진, 실적 나오는 대로 주가도 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근데 연구원님 그 커버하시는 종목은 좀 그렇지 않죠? 네, 제가 삼성전자를 커버하고 있는데요. 네. 밀당이 너무 심합니다. 이 이유가 참 그 실적의 선행성 때문인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적을 약 2개 분기 선행해 온 것으로 확인이 돼요. 네. 어떻게 보면은 좀 보니- 페이스가 맞지가 않은 맞아요. 거네요. 실적과 주가가. 맞아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좋은데 실적은 안 좋은. 그리고 또 어떤 시점으로 가면 주가는 안 좋은데 실적은 좋은. 투자자들도 좀 잡힐 듯 하면서 밀당에 좀 넘어가고, 그리고 연구원님도 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? 2개 분기 뒤에 일어날 일들 또는 그 실적을 맞추면서 좀 이제 코멘트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러면 이제 두 분기 이 주가가 선행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산업 측면에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메모리 반도체가 주된 사업인데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그 전에 나오는 시그널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전방 수요처들이 재고가 소진된다라는 또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이미 포착되면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실적으로 보면 약 2개 분기 뒤에 나오는 현상들로 저희한테 확인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실적 천재 주가 바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를 또 본 적도 있었습니다. 네, 2021년 참 힘든 한 해였죠. 좀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기업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제품 팔고 그리고 이 기업의 그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또 지배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. 네, 2022년 기준으로 보면요. 삼성전자가 D램 낸드 공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네. 싶고요.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출하량 기준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1위고요.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TV에서도 1위입니다.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2위고요. 네. 올레드, OLED 1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삼성전자를 또 이해를 할 때 이런 제품들을 그러면 팔아서 어떤 사업부들로 이제 사업이 구성이 돼 있고 매출은 어느 부분에서 몇 %씩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600만 명이나 이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. 크게 보면 4개의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사업부, 그리고 부품에서 또 하나의 올레드가 있는 DP,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있고요. 그리고 세트 쪽으로 넘어가 보면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 사업부, 그리고 TV를 담당하고 있는 TV 등 이제 그리고는 CE 사업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총 4개의 사업부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네.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인수를 했었던 하만도 이제 하나의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독립적인 사업부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? 네. 그럼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IM 사업부나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이런 것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좀 분포가 돼 있죠?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부품이고요. 네. 그리고 세트는 그 IM과 CE는 세트입니다. 그래서 세트 안에 부품이 이제 더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트의 매출이 큰 게 일반적이고요. 그래서 IM과 CE를 합친 세트 사업부의 매출 기준의 비중은 60%가 조금 넘는 상태입니다. 네. 2020년도 기준이고요.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,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약 40%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익 측면으로 넘어가 좀 다릅니다. 반도체가
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합쳐서 50% 이상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고요. 2022년도는 반도체 다운 사이클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1년도 그리고 22년도에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과 이익이 더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그 반도체 이익의 비중은 더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런 또 사업부 상의 매출 비중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또 이 변하잖아요. 삼성전자의 그 사업부별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변해온 그런 역사도 좀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2010년 초반도를 기억해 보시면요. 네. 갤럭시 S 시리즈에서 나오는 삼성전자 세트 사업의 그 어떤 이익의 비중이 어마무시했습니다. 그래서 2010년 초중반도는 이 스마트폰에 의한 이 IM 사업부에 의한 실적 성장으로 좀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때는 스마트폰이 워낙 좀 잘 팔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. 네, 거기에서의 폭발적인 성장. 그 다음에 이제 2016, 17, 18년도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빅 사이클, 슈퍼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만들 정도의 네. 호황을 봤죠. 그리고 그 이후에 불황이 와도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건강한 이익을 계속 내면서 어느 정도는 수요가 항상 이제 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업황은 좀 유지가 되는군요. 네, 독과 점력을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. 좀 이제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뭔가 외부 변수를 확인하면서도 그에 따른 고통이 나오면서도 그걸 이기는 생산업체들의 좀 강한 힘들이 계속 표출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의 비중이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, 그래서 지금 최근은 삼성전자의 그런 이익의 흐름이 반도체 사업부에서 대부분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저희가 이렇게 주가와 실적 간에 왜 밀당이 이렇게 심한지도 배워봤고 삼성전자 기본적인 기업 내용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. 근데 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밀당을 극복하고 마음을 한번 꽉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삼성전자 이 실적, 뭐 주가를 볼 때 앞으로 그러면은 핵심 변수로 볼 만한 그런 요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.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핵심 변수를 단 하나로 단순화시키라고 한다면 저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가격, 물량, 비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익을 찾아내야 된다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전망함에 있어서 물량, 크게 저희가 틀리지 않아요. 왜냐면은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물량이 각 산업별로 또 쓰이고 또 예. 계약도 뭐 장기적으로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이 되겠죠? 네,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. 네. 그리고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높은 감가상각비 비용이 할당되어 있어서 고정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또 비용에 대해서도 크게 틀릴 게 없고요. 물량과 비용은 거의 네. 변하는 게 없다. 근데 가격만 남죠, 그러면. 맞아요. 근데 가격이 변하고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면 이 가격 변화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강하겠죠. 그래서 이 가격이 변할 수 있는 논리에 따라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네. 것 같고요. 이 가격에 대한 변수가 핵심 변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드리고 가격은 수요가 높을수록 맞아요. 그리고 공급이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.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늦춘다, 지연시킨다, 좋은 이야기고. 네. 왜냐하면 공급을 좀 예. 뭐 제한시키는 요소니까 그런 거죠. 그렇죠. 공급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업황이 너무 좋은데 업황이 좋아서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얘기는 투자자들한테 안 좋은 시그널이 발생한 거죠. 앞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날 거를 좀 시사하기 때문에. 그렇죠. 수요가 높고 공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좋은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급이 올라가면 업사이드가 방해되고 제한되는 거죠.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심도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래서 밀당 있을 수 있지만 관계도가 충분히 있다. 그리고 두 개 분기 선행한다. 그리고 핵심 변수는 가격이다.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. 네, 우리가 어렵지만 삼성전자에 어떻게 좀 올바르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좀 명쾌하게 배워본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IT 소개팅을 한번 해보셨는데 오늘 소개팅 좀 어떠셨어요? 정말 재밌었습니다. 그래요? 그러면은 애프터 해주실 거죠? 당연하죠.